대학생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은 늦게 나온 거죠. 4.11 이후에. 이제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이 4월 달에 개학을 하니까 그 대학은 봄방학이 없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봄에 봄방학이 있어서 2월 달, 그때는 3월 달이죠. 3월 달에도 학교를 나오지만 대학생은 4월 2일 날 개학을 하니까 뭐 신학기 초에 이제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가 4.11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뭐 개인으로는 참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학생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4월 11일 이후에 4월 13일인가 14일에 전북대학이 나온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그 유명한 이 4.18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이제 우 나와서 동대문을 지나서 국회의사당까지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와서 이제 선언문을 그 낭독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고대 총장으로 계시던 유진우 박사가 쫓아와서 학생들한테 제군들의 뜻은 이제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위대 앞에 총장이 나와서 설득했고 그때 또 학생들이 착했나 봐요. 총장의 설득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제 또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죠. 그러니까 있을 만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촛불 지나고 나서부터 밤샘이 생긴 거죠. 6월 항쟁 때도 밤샘 시위는 못하고 6월 항쟁도 첫날 6월 10일은 열심히 했더니 체력이 딸려갖고 이제 10시쯤 되니까 야,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이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빨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날이 어둑해지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제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종로 4가쯤 지나서 그 당시 지금 없어졌지만 천일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날 무렵에 깡패가 습격을 한 거예요. 깡패가 그 습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고 그때는 대학생들이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대학생들이 뻗어 있고 이 장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깡패들은 다 갔는데 다 사라졌는데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와서 형 괜찮아요 이제 일어나세요 하는데 겁에 질려서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국회의사당 앞에 지금 서울시의회죠. 시청 건너편에 거기까지 왔었던 학생들이 복귀하는 과정에 이렇게 깡패 습격을 받았다는 게 소문이 쫙 나니까 이게 다음날 이제 4.19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습격을 했었던 이정재, 그러니까 5.16이 난 다음에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했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월 19일 날 전 대학생이 총궐기했다. 열띤 데모의 홍수 장안을 휩쓸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4.19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리에 몰려 나왔고, 이때 중앙청, 조선총독보관부이죠. 지금은 이제 경복궁과 북악산이 보이지만 이때는 북악산이 전혀 안 보이다시피 했죠. 중앙청 뒤에 가야 북악산이 보이는데 이 앞에 빼곡하게 시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걸 경찰이 동원돼서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강경 진압으로 끝나질 않고 시위대가 어디로 경복궁 앞에 모여드니까 이제 발포가 시작되죠. 여기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됐지만 해사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없어졌다가 수산청, 농수산부에 합쳐졌다가 그 해양수산부로 이제 복귀했는데 여기 해사청. 지금은 여기 현대 빌딩이 들어서 있죠. 현대가 들어서 있고 요 뒤쪽으로 정부 세종도청사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저는 제가 국민학교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진의 오른편 그 모퉁이에 통이동 35번지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경복국민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발포가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8년 촛불 때도 경찰이 여기서 막았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저 왼쪽에 지금 고궁박물관 있는 그쪽에 서서 딱 이 사진 장면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발포가 시작됩니다. 시위대는 설마 쏠까 뭐 있는데 딱 경찰. 자,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렌즈의 각도를 보세요. 지금 찍었다면은 경찰의 총구와 얼굴이 찍혔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언론이 경찰 뒤에 있었던 거예요. 시위대와 함께 다닌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진이 이 경찰의 뒤통수가 찍혔습니다. 총구가 찍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는 그 누가 찍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언론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 좀 시위에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갈수록 우호적으로 바뀌어갔지만 아직도 그 상당히 많은 언론들을 어영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으악 여기서 설마 쏘냐 하고 뭐 이러고 있었다가 발표가 되는 거를 이제 뒤에서 시위대 뒤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허겁지겁 이제 나오고 있죠. 부상당한 학생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상 소식이 알려지니까 뭐 광주에서도 이 비슷한 사진 있죠. 그러니까 헌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은 겁니다. 그리고 그 총을 쐈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들이 왜 우리 자식들에게 총을 쏘느냐. 어머니들이 이제 길바닥에 나선 거예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촛불 때도 이제 그 어머니들 부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어머니들이 보기보다 젊은 분들입니다. 제 느낌에는 40대 초반 정도일 거예요. 30, 아마 훨씬 빨리 늙었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나섰고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니까 의대생들이 가운을 입고 나선 장면. 아마 효자동 이발사에도 그 시위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의대생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가령 아까 부정선거들 보셨죠. 밀가루 줌에 찍어줬다 이거예요. 고무신 줌에 찍어주고. 왜? 민주주의가 거저 생겼단 말이야. 선거제도. 우리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는 열심히 싸웠지만 일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싸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분단시켜 놓고 이렇게 동서 냉전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느라고 민주주의를 던져줘서 여성 참정권도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 굉장히 일찍 우리가 참정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을 위한 투쟁 같은 거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나 정치직도 상대적으로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돈 받으면 또 찍어줘야 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또 착해서 뭐 받아먹으면 찍어줘야 하나 보다. 그리고 또 동나오더니 우리 마을은 다 누구 찍기로 했다. 찍어라 하면은 또 이제 그 찍던 그런 시절이니까 부정선거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게 이거죠. 뭐 토마스 제퍼슨이 한 유명한 말,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거를 우리가 실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게 공짜가 아니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싸워서 쟁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학생들이 이루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한 거 많지만 하층 노동자나 무직자가 더 많아요. 희생자들 보면은. 그래서 이건 4.19,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훨씬 더 높죠. 광주는 훨씬 더 높아서 저는 이것을 학생혁명이라고 부르기보다 민중혁명적인 성격이 컸었다. 발단은 분명히 학생이 주도를 했지만 민중혁명적인 성격.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뭐 그 용어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더 선호해서 쓰는 게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민주주의 때문에 나와서 처음에 그 전던 정권하고 싸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쏘고 대검을 휘두르고 곤봉으로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정의감에서 시작된 거죠. 그 정의감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덕을 많이 본 거죠. 그런 그 시민들의 순수한 정의감에서. 그래서 이 4월 혁명도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작됐고 학생들의 희생자들이 또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게 돼 있죠. 사연들이 더 많이 남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이름 없는 민중들
우리가 의병 얘기할 때도 의병 아무개 얘기하듯이 이름을 우리가 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하층 노동자라고 표현됐지만 거기에는 넝마주의, 구두 닦기, 뭐 껌파리, 신문파리,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박정희가 부마 항쟁 때 똘만이라고 불렀던 식당 보이 웨이터 그 구두 닦기, 넝마주의 그런 똘만이들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역사는 이런 똘만이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그 4월 혁명도 이 민중들, 하층 민중들의 투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신문사가 불타요. 왜 불탔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악질적으로 마산 끄고 공산당이 했다. 떠들었으니까. 우리 시위가 상당히 평화적이에요. 왜냐하면은 3.1운동 때도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력이 적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리력의 격차,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물리력의 격차와 학살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그 상당히 평화적인데 제가 남아프리카 뭐 투쟁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데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총 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항 세력에서도. 근데 우리는 뭐 폭력 시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끼케야 곤봉 아니면은 강목 아니면은 화염병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진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그 긴 독재가 이루어졌지만 시위대를 향해서 발표한 거는 이 4.19 때 하고 광주하고 2번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럼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4.19에서 뭐냐면은 총 쏘면은 정권이 무너진다. 순한 양들의 분노가 정말 무서운 거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정희가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12.6 사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난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총을 쏘겠다고 하니까 김정일가 그건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평화적으로 대개 평화적인 시위들을 했는데 꼭 응징하는 게 있어요. 나쁜 언론을 응징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4.19 때는 서울신문사가 불탔고 80년 광주에서는 MBC, KBS가 불탔어요. 시민들이 절대로 방화 안 했죠. 그런데 MBC, KBS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촛불 때는 사람들이 점점 착해져서 불은 안 지르고 대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앞에다가 거기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촛불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서울신문사 불타는 광경이고 그때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포기를 겨누지 말라 하고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절박했었던 게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 중에 아까 초등학생 희생자들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성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성국민학교가 지금 종로구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포 현장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죠. 제가 다닌 경북국민학교는 그때 문을 안 열었었고, 거기는 이제 정말 발포 현장 바로 앞이지만, 경북국민학교는 그때 없었고, 수성국민학교가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서 하굣길에 총에 맞아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분을 잃은 아이들이에요. 부모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부모 형제들에게 총포기를 대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4.19에 대한 시가 많은데요. 요거는 한번, 들어볼까요? 그 4.19에 대해서 그 수많은 시가 있는데, 이거 실험을 안 했는데 되겠죠?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컴퓨터가 바뀌어. 어묵장님 읽으라고요? 네? 어국장님이 읽으실까요? 이거 성래은 선생님의 시를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 그 컴퓨터에서 안 되나요? 소리 나오게? 네. 소리. 꺼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계 실험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옮기면 됩니다. 강명희 어린이 대신, 어정희 선생님, 사람아이엔저의 어정희 선생님께서, 사람아이엔저는 본방 출연이고, 한홍보TV에는 찬조 출연을 하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어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섭기도 하더군요. 무겁기도.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서울 수송 국민학생 강명희의 시. 수동국민학교 학생이잖아요. 수동국민학교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시가 나왔고, 그 4월 혁명에 대해서 정말 모든 당시에 시 쓰는 시인들은 다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유명한 시는 역시 이 초등학생이 쓴 시였어요. 이 초등학생들 이 눈빛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 초등학생들이 이 세대가 지금 태극기 부대 주력군이 돼 있다는 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면 비극이죠. 그러나 이 시절에는 4월 혁명에 정말 이 아이들도 목이 터져라 목숨을 내놓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탱크가 동원됐어요. 탱크 부대가 이제 딱 있었는데, 그때 다행이었던 건 군이 발표를 안 했죠. 그리고 이승만이 그나마 좀 뭐랄까 다행이었던 거는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안 내렸잖아요. 그 현장의 경비 책임자들, 그 곽영주라든가 또 홍진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빠져나갔고, 홍진기, 최인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뭐 곽영주가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죠. 곽영주가 뒤집어쓰고 최인규하고 사형을 당하고 홍진기는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면은 200명 죽고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천 명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박정희가 해요. 12.6 나기 직전에 부망증 터지고 그다음에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발포 명령 될 거야. 날 사형시킬 거야 뭐 하면서. 그러니까 김재규 입장에서 박정희를 쏘게 된 게, 곽영주가 그 현장에서 발포 명령 내린 거하고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군이 동원돼서 발포 명령을 내리면 시위대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 상황은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상황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차라리 박정희의 피를 흘리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때 발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 이제 곁에 시민들이 다가가기 시작하더니, 아 글쎄 겁도 없으셔라.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유분수지. 탱크 위에 올라타네요. 그런데 그걸 군인들이 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시위대랑 같은 편이 된 거죠. 같은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탱크 위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탱크라는 건 포만 있어서 알 수 있죠. 탱크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탱크를 덮어버리고 완전히. 자,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혁명과 실패한 혁명의 차이가 뭐냐? 1.5m 차이다. 대중들이 탱크 위에 올라타느냐, 탱크한테 깔리느냐. 성공한 혁명과 실패한 혁명의 1.5m 차이. 이 천안문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진인데, 저분도 희생됐다고 그러죠. 그 탱크를 막아선 참 어마어마한 용기였는데, 중국 공산당 대단해요. 저거 깔아뭉개고 갔어요.
천안문 앞에서 뭐 1,000명이 죽었다, 3,000명이 죽었다 하는데 아직도 권력 잡고 있죠. 하여튼 혁명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게 혁명을 통해서 잡은 정권이라는 건 저렇게 무섭나 봐요. 근데 혁명을 통하지 않고 혁명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확인했었던 곳에서는 저런 불상사가 나도 그것이 나름 다시 뭐랄까 대중들과의 재합의를 해서 지금 천안문 이후에 30년 동안 뭐 굳건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 밖에 중국 공산당 비판 세력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하여튼 저 탱크를 용납하지 않았었다. 4.19가 그랬고, 광주가 그랬고,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그랬죠. 하여튼 이제 탱크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탱크 2대 또 군용 트럭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하야는